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이 있었습니다. 13명의 후보 중에 8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은주 이렇게 8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현역 출마자 중에서는 초선인 이성윤 의원이 탈락했네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8명 모두 친명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뭉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8명, 여기에서 이제 5명으로 추려지게 되겠습니다만, 선거가 이제 본선거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8명 모두 친명이냐, 아니냐, 또 친명이라는 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의 친명 마케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심을 받드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친명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선거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친명을 표방하겠습니까?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명을 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 권리당원 물론이고 뭐 그 외 당원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이분들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지지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피해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친노, 친문, 친이 뭐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정치인들 중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친노, 친문이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모두 다 민주당 안에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주당 안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이제 와서 친노가 어떻고 친문이 어떻고 친이가 어떻고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 이것은 언론의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고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이다, 뭐 친이재명이다 꼭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민주당 지지자면 지금은 대권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가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권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고위원 후보들 지금 8명으로 이렇게 예비 경선에서 통과한 8명 모두 친이를 표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지, 여기에서 뭐 친문이니까 떨어지고 친노니까 떨어졌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든 흠집을 좀 민주당도 내야 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뭐 거의 개판 5분 전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진흙탕 개싸움 먹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뭔가 좀 진흙탕으로 만들고 싶은 언론의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도 별 문제가 없이 아주 순조롭게 예비 경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친이 일색이다, 뭐 친명 일색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완전히 난리잖아요. 지금 각종 뭐 비방전, 폭로전 이거 보고 있으면 과연 이게 바로 한 집안 식구들인가 싶을 만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선거니까 뭐 당내든 당외든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절박함이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결국 국민들 앞에 낱낱이 앞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수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모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전당대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폭로됐던 이런 문제들은 다시 밝혀져야 되겠죠.
원희룡 후보가 제시한 게 3대 의혹 아닙니까? 자, 한동훈이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사천했다. 그리고 김경률이를 금감원장에 추천했다. 뭐 이런 3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할 겁니다. 물론 한동훈 측에서는 뭐 근거가 없다. 그 근거를 대라. 이렇게 나서고 있지만 지금 근거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잖아요. 여론조성팀, 그러니까 댓글부대, 이것과 관련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문자 메시지 4건을 공개했잖아요. 참여연대를 비방하는 그런 자료와 함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긴하게 쓰시길 장관님께도 보고 드림,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한동훈 장관과 어떤 사이인지 이들은, 이 댓글팀들은 또 실제 보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 조작, 개입 의혹 뭐 이런 것들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가 싸움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 될지, 좀 뭐 이상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원희룡 후보가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수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한테 보낸, 김건희가 보낸 그 문자에도 댓글팀이라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실과, 김건희를 대통령실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여권 내부에서 댓글팀 운영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왔다. 이건 역시 여론 공작 아닙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 그들이 뭐 자백은 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불법 사항들이 앞으로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7월 23일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정말 이 무서우리만치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문제가 수사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민적 파장으로 이어진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을 봐보십시오. 그때 이명박과 박근혜가 거의 뭐 죽자 살자 싸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문제가 다스 문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다음에 도곡동 땅 차명으로 이렇게 소유했다. 이 의혹을 박근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후보도 너 채태민하고 무슨 관계야? 그래서 채태민 문제를 꺼내죠. 사생활 관계를 꺼내게 됩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후폭풍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이 다스 문제, 다스 차명 보유 혐의로 구속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2020년에 징역 17년이 확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가 제기했던 박근혜의 사생활 문제, 최태민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 이 비선실세다. 이게 밝혀지면서 박근혜는 탄핵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 대우도 못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당내 경선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원희룡 간의 당내 경선에서 의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큰 파장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댓글팀, 여론조성팀 운영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금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건 한동훈이가 이 대표가 되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여론조성팀, 즉 댓글부대를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법무부 장관 때. 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한 거거든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들 밝혀져야 된다. 민주당은 안 그랬느냐. 민주당도 이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하고 전해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있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을 심하게 비방했던 아이디, 해경궁 김씨 아이디가 김혜경 여사가 아니냐. 이 문제를 전해철 당시 후보가 제기를 하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선관위에 고발도 하고 나중에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지금도 뭐 해경군 김씨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바로 전해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제기했던 문제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더 큰 건이 뭡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대장동 사건. 이 사건 역시 이전 대선 후보 경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막 문제가 되니까 이낙연 측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거 언론에서 먼저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언론을 보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사기를 친 거죠. 이낙연 측에서. 근데 나중에 이낙연의 최측근 남평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모가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이낙연의 최측근 남평호가 이 문제를 최초로 터뜨려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당내 경선에서 나온 문제다. 이걸 보면 당내 경선에서의 문제 제기, 의혹 제기가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나중에는 수사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손바닥 왕자, 나도 왕자를 하나 쓰고 올 텐데 하나 쓸까? 나도 왕이 될 상인가? 나도? 아니죠. 왕이 될 상은 아닌데. 그 왕자 문제 제기했고 천공 건진 문제 다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건 사실로 천공이 개입하고 하는 게 뭐 거의 정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다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앞으로도 윤석열, 김건희는 천공에서 뭐 빠져나오지는 못하겠죠. 그런 것들이 당내 경선에서 다 나온 문제였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당내 경선을 그냥 쉽게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숨겨졌던 사실들이 다 밝혀지게 된다면 경선이 끝나도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내에서 문제가 왜 이렇게 그냐면 남보다 더 잘 알잖아요. 상대를 더 잘 알아.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보다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죠. 내부에서 이겨야 외부의 적과라도 한 번이라도 싸워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죽기 살기로 한동훈과 원희룡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과 원희룡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게임이 안 돼, 진짜. 그런데 이제 원희룡이가 친윤 세력의 힘을 얻고 한동훈을 지금 물어뜯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는 원희룡을 자꾸 응원해야 돼. 원희룡이가 의혹제기 있는 거 다 해야 되고, 그래서 한동훈이가 잘못한 건 낱낱이 밝혀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수사로 이어져야 된다. 아마 수사로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만 해도 그러잖아요. 비례대표로 사천했다든가, 여론조성팀, 즉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든가, 김경률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든가, 이런 지금 3대 의혹은 결국은 수사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만 그러느냐? 이제 민주당은 본격화되진 않았어요. 그죠? 당내 그 대표 경선 문제가 김두관 후보가 나섰고, 또 한 명은 뭐 한반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김지수라고 뭐 그 30대 젊은이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또 이전에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했던 문제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당내 경선은 당내 경선이다. 그리고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누가 국민적 지지를 더 받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정권 재창출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